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일 미 연준은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한 대로 정책금리를 25bp 인상했습니다. 발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성명은 인플레이션을 목표치 2%로 낮추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며 25bp 인상의 배경으로 통화정책 파급 효과의 시차를 주목했습니다. 한마디로 좌고우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연준의 입장은 이미 언론이 예측한 바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에서 보듯이 금리 인상폭을 25bp로 낮출 때 그 파급 효과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화정책의 시행에서 경제 전반에 그 파급 효과가 미치는 데 소요되는 시차는 통화정책 수행에 중요한 함의를 가집니다. 왼편 그림표의 실선은 전년 대비 개인 소비 지출 인플레이션을, 주황색 막대는 전월 대비 연율 PCE 인플레이션을 각각 표시합니다. 연율 인플레이션은 시간대에 따른 인플레이션 추세를 보여주는데 12개월 평균치가 전년 대비 12월 인플레이션에 해당합니다. 한편 오른편 그림표는 PCE 가운데 서비스 부문만 별도로 산출한 서비스 PCE 인플레이션입니다. 왼편 그림에서 비록 전년 대비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는 하나 작년 하반기부터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추세가 확연합니다. 그러나 오른편 그림에서는 별다른 추세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서비스 부문의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서비스 부문이 노동 집약적인 속성을 가지는 것을 고려하면 임금 상승 압력도 상당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연준은 작년 3월부터 시작해 1년 만에 정책금리를 4.5%포인트를 인상했습니다. 만약 통화정책의 시차가 매우 짧다면 단기간에 걸친 큰 인상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비스 부문의 물가 상승 압력은 끌어들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의 정당성이 있습니다. 한편 반대로 통화정책의 시차가 매우 길다면 아직 그 파급 효과가 서비스 부문에 이르기까지 충분히 일어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FOMC는 시차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는 대신 25bp 인상으로 절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제시장은 침체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통상 국제 수익률은 만기가 길수록 만기 할증이 높아져 오르게 되나 간혹 장기 국제 수익률이 단기보다 낮아 장단기 국제 수익률 역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증 대신 할인이 일어나는 것은 기업이 미래를 어둡게 볼 때 투자 수요가 위축되어 장기 자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국제 수익률의 만기 스프레드 예측력은 매우 높습니다. 모든 경기 침체는 예외 없이 수익률 곡선의 역전, 즉 장단기 금리 역전의 선행했습니다. 수익률 역전이 일어난 후 6개월에서 24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왔으며 예외적으로 1960년대 중반 한 차례 침체 대신 경기 축소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림은 국채 10년물과 3월물 수익률 차를 보여주는데 작년 10월 수익률 역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국채시장과 달리 주식시장은 연착륙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배당 흐름을 필요 수익률로 할인한 값으로 정의되는 것을 고려할 때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향후 금리 인하로 인해 필요 수익률이 낮아질 것으로 투자자들은 기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경제가 경착륙할 것으로 전망했더라면 배당 흐름도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FOMC 금리 결정 후 파월 의장의 인터뷰에 증권시장은 환호했습니다. 블룸버그는 파월 의장이 말한 것과 FOMC 성명이 말한 것, 파월 의장이 말하고 싶었던 것과 시장이 들은 것 사이에는 진정한 괴리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화 당국과 소통이 명확하지 않거나 효과적이지 않아 오해를 발생할 우려를 지적한 것입니다. 코비드-19 팬데믹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후
글로벌 경제는 종래와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로고프 교수는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공급 충격과 케인즈식 수요 확대 정책으로 인해 세계 경제는 2%를 크게 상회하는 변동성 높은 인플레이션 시대에 들어섰다고 포링 어페어에 기고했습니다. 금융사학자 포거슨 교수는 지난 월드컵 경기에서 작은 실수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듯이 연준이 1970년대식 인플레이션 방정식을 풀어야 하나 평범한 정책 오류가 자칫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의 뒤늦은 대응을 비판했던 엘 에리어는 50bp 인상이 글로벌 경제가 취약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올해 말 또다시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을 해야 하는 위험을 줄여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있으나 모두 올 경제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월 말 발표된 IMF 세계경제 수정 전망은 당초 10월 전망보다 성장률을 높였습니다. 세계경제에 미치는 위험이 작년 10월 전망 이후 완화되었으며 수요 회복과 인플레이션의 빠른 하락을 요인으로 들었습니다. 이 낙관적 전망에는 작년 치솟던 달러화 환율이 11월을 고비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근본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가 머지않았다는 전망에서 비롯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 상황이 일어날 수도, 우리가 몰랐던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어 안전자산 선호가 일어나 또다시 달러화가 폭등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